안녕하세요.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되었습니다. 만약 긴급 사용 승인이 이뤄지게 되면 세계 최초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인당 가격은 $700로 책정되었는데 한국 돈으로 83만원에 이릅니다. 머크사 치료제가 나와서일까요? 국내 제약사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글로벌 제약사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급하고 중대한 위기에 기회를 낚아채는 건 역량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었습니다. 실력이 있었으니까 글로벌 제약사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고, 위기에도 역시 그 실력 발휘를 여과없이 보여줬던 것이죠. 한국의 제약사도 최정상급의 실력은 아니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글로벌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아쉽게 되었습니다. 국내 1등이어도 세계 1등과 맞붙으려고 하면 버겁긴 하죠. 어떤 치료제들이 개발 중단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GC 녹십자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중단했고요. 부강약품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GC 녹십자의 코로나 치료제는 혈장 치료제로 이름은 지코비딕주였습니다. 6월 5일 상업화 포기 기사가 나왔습니다. 풋모커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는 공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녹십자 6월 4일 공시에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혈장 치료제 지코비딕주 조건부 풋모커가 신청 자진 취하입니다. 공시가 나오기 약 한 달 전인 4월 30일 금요일에 녹십자는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회의 결과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임상 결과를 추가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녹십자는 계속 진행할지 고민했겠죠. 그 결과 6월 4일 금요일에 식약처에 심사 의견을 수용하고 신청한 풋목 허가를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녹십자의 주가는 어땠을까?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6월 4일 당일 마이너스 1% 마감하고 다음날 플러스 1% 마감했습니다. 다시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로 돌아와서요. 전례 없는 속도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나오고 10일 만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머크사 홈페이지에 중간 결과 발표가 나왔던 게 10월 1일자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한 날짜는 10월 12일자입니다. 정확한 신청 날짜는 현지 시간으로 11일이네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몰누피라비르는 경증 마일드와 중등증 마더레잇에서 입원과 사망을 50%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EUA라고 합니다. EMA와 헷갈리면 안됩니다. 몰누피라비르는 부작용 우려가 있습니다. 몰누피라비르는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 뉴클레오사이드 아날로그입니다. 뉴클레오사이드가 무엇이냐? 인산이 없는 겁니다. 인산이 안 붙은 5탄당 플러스 염기까지가 뉴클레오사이드입니다. 만약에 인산이 붙었다? 그러면 이제 뉴클레오사이드가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가 됩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 P가 안 붙어야 합니다.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뉴클레오사이드를 보면 왼쪽에 인산 P가 안 붙어 있죠. 그래서 뉴클레오사이드입니다. 그림에는 두 가지 종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디옥시 아데노신, 다른 하나는 아데노신입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다 똑같은데 OH가 하나는 붙었고 다른 하나는 안 붙었습니다.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는 복제 중인 바이러스 RNA에 들어가 변이를 유도합니다. 돌연 변이가 생기고 축적되면서 바이러스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복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멸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몰누피라비르죠. 그런데 이 돌연 변이가 혹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숙주인 사람의 DNA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치료 약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도 있고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도 있습니다. 인산이 안 붙은 것도 인산이 붙은 것도 둘 다 치료 약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가 아시클로버입니다.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되고 있죠. 아시클로버는 구아노신을 모방했습니다. 구아닌은 리보스에 구아닌이 붙어 있는 겁니다. 5탄당을 리보스라고 합니다. 여기 육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구아닌은 이렇게 생겼죠. 방금 본 리보스와 구아닌이 합쳐지면 이렇게 구아노신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클로버는 이 구아노신과 비슷하게 생긴 약물입니다.
여기 붙어있는 구안인을 염기라고 하는데요. 정치가 뭐냐? 바로 GACTU라고 하는 코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DNA에서는 구안인과 사이토신이 합쳐지면서 염기쌍을 형성합니다. GC 염기쌍의 구조를 보면 구안인 G와 사이토신 C가 합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쳐져 있는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O가 있죠.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H가 있죠. 여기에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H2가 있는데 여기 NH2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O와 NH와 NH2가 사이토신과 합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N은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N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N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쳐집니다. 이제 다시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방금 본 건 구안인이고 오탄단과 합쳐진 걸 구아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시클로버가 바로 이 구아노신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O와 NH와 NH2가 똑같이 있죠. 그냥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다른 점은 여기 오탄당 부분이 다르죠. 이렇게 우리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것과 똑같이 생겼다면 잘못하면 우리의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는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항상 우려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이죠. 여기까지 살펴본 아시클로버가 구아노신 유사체였고요. 염기준에는 구안인만 있는 게 아니었죠. 아데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데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데닌도 리보스와 합쳐지면 아데노신이 됩니다. 구안인이 리보스와 합쳐지면서 구아노신이 된 것처럼 아데노신이 됩니다. 오탄당에 여기 아데닌이 붙어 있죠. NH2와 N과 N이 보이죠. 이 아데노신도 유사체가 있습니다. 아데노신 유사체로 바로 그 유명한 약이 렘데시비르가 있습니다. 염기마다 유사체가 있는 것이죠. 시야를 넓혀 다른 치료 약물들을 보니 다양한 염기에 대한 유사체들이 보이죠. 우리가 공부한 건 구아노신 유사체 아시클로버와 아데노신 유사체 렘데시비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아시클로버와 렘데시비르는 돌연변이 부작용 우려가 없는가?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건 좀 더 공부해봐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가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알아봤고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